첨단 제조업하고 하이테크 하드웨어 분야에서 영국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굉장히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100%가 넘습니다. 발견한 연구진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량 생산하고 상용화 주도권은 미국, 한국,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게 된 거거든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손인석의 머니워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나라, 그래서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던 영국이란 나라가 이 첨단 산업에서 굉장히 요즘은 좀 뒤처지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어느 정도로 영국이 뒤처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면서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얻었던 그 강력한 힘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식민지 들리면서 이제 굉장히 앞서갔던 강성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특히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첨단 제조업하고 하이테크 하드웨어 분야에서 영국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먼저 로봇 밀도를 한번 볼까요? 로봇 밀도라고 하는 거는 직원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몇 대가 설치되었냐를 보는 건데요, 산업의 생산 현장이 얼마나 고도로 이제 기술화됐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영국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자, 2023년에서 2024년 기준의 로봇 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1012대여가지고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429대, 그리고 미국이 200대가 넘는데요, 영국이 110대에서 130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평균인 162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고요, G7 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영국 공장의 자동화 수준이 중국보다도 훨씬 뒤떨어질 정도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플랫폼하고 소셜미디어 전부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 글로벌 산업의 최고 화두가 어떤 품목입니까? 반도체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영국의 점유율이 1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플레이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산업도 굉장히 약합니다. 2030년이 되더라도 유럽 전체의 배터리 생산 용량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밖에 안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중에 브리티시 볼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2019년에 이 회사가 설립을 될 때는 영국의 테슬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술력도 떨어지고 이제 자본도, 투자금도 많이 못 모아가지고 2023년에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 점유율을 이렇게 나눈 지표를 보면요, 이제 이 지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국가별로 몇 프로씩 만들어냈냐, 이제 이걸 따져본 건데요, 2023년에 영국의 비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00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3.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한테 뺏기고 이제 더 이상 반등을 못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자, 2019년 대비 2023년 사이 4년간 고작 0.5%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브렉시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G7 국가 중에 꼴찌였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의 수준, 대학의 연구 수준은 영국이 그래도 단연 유럽에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공계 연구 인력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약하고요. 영국 정부가 굉장히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걸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GDP 대비 R&D 투자금 이걸 보면은 영국이 1.8% 수준입니다. 2%도 안 되는데요, 이 비율, GDP 대비 R&D 투자금 비율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이 부가가치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28%, 독일이 1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9%밖에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굉장히 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민간의 AI 투자금도 영국이 프랑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R&D하고 제조업에 투자하는 돈의 비율, 이게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때는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만 하더라도 영국 안에서 한 해에 200만 대가 생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100만 대 선이 무너졌고요. 재작년에는 80만 대밖에 생산을 못했고 작년에는 76만 대를 생산했는데 이 76만 대라고 하는 거는 73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독일은 그래도 한창 때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더라도 연간 한 400만 대 안팎은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국의 이제 상징적인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이제는 영국 자본이 소유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미니하고 롤스로이스는 독일의 BMW에 이제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벤틀리는 폴크스바겐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규하고 랜드로버는 인도의 타타 그룹에 이제 넘어갔는데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냐? 자, 이거는 이제 1960, 7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병이란 말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강성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이제 자주 파업을 벌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차는 기름이 새지 않으면 영국차가 아니다, 이제 이런 조롱을 들었는데요. 근데 영국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법을 들이내면는데 이게 이제 패착이 됩니다. 정부가 부실한 자동차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국영화시켰거든요. 근데 국영 기업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이 비효율성과 내부 문제로 인해서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 그 결과로 1990년대 들어가지고 주요 브랜드가 해외 자본에 이제 매각되는 그런 수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이제 영국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제조업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산 현장에서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국도 독일이나 이탈리아만큼 전력 수급이 이제 불안정하고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조업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큽니다. 영국은 여전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특허화하고 상용화하는, 제품화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뭐냐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꿈의 신소재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인데요. 근데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처음 발견이 돼가지고 이 그래핀을 발견한 연구진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핀을 활용한 대량 생산하고 이 상용화 주도권은 미국, 한국, 중국이 이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어떻게 보냐면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게 된 거거든요.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연구 역량이 영국이 뛰어난 편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허화하고 산업화하는 수치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훨씬 뒤떨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AI 관련 특허 부여 건수, 와이프라고 그러죠.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이제 집계한 걸 보면요. 중국이 13,000건에 가깝고요. 그리고 미국은 8,600여 건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500건이 넘는데요. 영국은 불과 370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AI 특허 건수라고 하는 게 중국의 3% 수준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잘하지만 제품으로 만드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국이 그나마 유럽에서는 그래도 자본시장이 발달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런던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브렉시트 이후에 위축이 됐고요. 그 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키운 영국의 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팔려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ARM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회사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영국에서 태어난 회사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인데요. 구글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기초과학 역량은 강하지만 첨단 산업으로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어떤 이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들, 영국이 길러낸 천재들을 미국이 데려가서 활용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요, 앤드루 웅이라고 스탠퍼드대 교수인데요. 자, 이분은 부모가 모두 홍콩계인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AI 4대 천왕 중에 한 분인데요.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애플의 전 디자인 총괄인 조나던 아이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아이맥,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를 디자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디자인으로 유명한 노썸브리아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활동 안 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애플과 함께 자기의 기량을 이제 꽃피운 그런 사람이고요.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은 이분도 이제 AI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거든요. 앤드류 교수와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대를 나와가지고 에딘버러 대학에서 인공신경망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영국인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서식스 대학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AI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영국 대학에서는 이제 외부의 투자금, 펀딩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AI 연구를 하겠다라고 1980년대에 일찌감치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연구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의 능력을 본 구글에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한 10년 정도 구글의 AI 연구를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인재의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곽강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인재가 또 넘어가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모두 다 빨아들이는 인재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기술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줬던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렉시트거든요. 이제 EU에서 탈퇴한 건데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공급망 단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제때 필요한 부품,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브렉시트를 함으로 인해서 영국이라는 섬나라가 유럽 본토하고 교역을 할 때 관세가 생기고 통관 절차가 길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재가 이제 많이 영국으로 몰려들지 않게 되는데요. 비자 문제가 생기고 영국비 지원도 이제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유럽 본토에 있는 어떤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영국으로 더 이상 많이 안 옵니다. 원래는 런던의 테크 스타트업 인력의 20에서 25% 정도가 EU 출신이었는데 유럽 본토 출신이었는데요.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비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체류 신분이 약간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이런 인재들이 유럽 본토의 인재들이 유럽에 있는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로 가고 아니면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 생태계에서도 이제 영국이 빠지면서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세계 최대 과학 연구 프로그램이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영국이 완전히 이제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탈퇴를 했거든요. 근데 유럽 본토에 있는 많은 이 과학계 인사들, 기술 기업들하고 교류가 끊어지면서요, 영국이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이 2024년에 다시 이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하고 AI와 관련된 이중 규제 때문에 영국이 고생을 했습니다.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는 영국 기업이 유럽 AI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은 영국에서도 AI 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국의 AI 업체가 영국 AI 기준도 맞춰야 되고 별도로 EU의 기준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AI 규제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기업에게는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되고 비용 발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국의 테크 기업들이 런던을 본거지로 해가지고 EU에 있는 4억 5천만 명의 이제
단일 시장, 여기에 이제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제는 영국 기업들이 EU 입장에서 역외 기업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기술 기업들이 이제 유럽 본토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제 EU 기준에 맞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술 스타트업을 키울 때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벤처 캐피탈 자금은 확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영국 시장에만 갇힐 위험이 있는 기업보다는 처음부터 EU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 파리나 암스테르담이나 이제 베를린 등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점점 더 유럽 본토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런던에 있는 기업들에는 투자를 좀 적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왜 첨단 기술이 발전을 많이 못했냐라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영국 내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영국이 이제 수백 년 이상 문과 엘리트 위주로 나라를 경영을 한다. 어떤 숙련된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문과 위주의 엘리트 교육을 굉장히 여전히 영국은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첨단 제조업보다는 이제 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문과 엘리트들, 이런 쪽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많이 이끌어 갑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1900년 이후에 이제 126년이 되도록 영국에서는 28명의 총리가 있었는데요. 이 28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은 마거렛 대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대처 전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최초의 여성 총리여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최초로 과학을 전공한 총리여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영국은 금융시장이 발달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내는 쪽은 금융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문과 엘리트들이 많이 진출하는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과 엘리트들이 기업의 CEO나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단기적인 배당, 단기적인 수익, 이런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고 기술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런던에 이제 금융시장이 뛰어들어가지고 큰 돈을 만지는데 이제 그런 데 관심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워낙 수백 년 동안 이제 강국으로, 선진국으로 이제 군림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영국이 굉장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도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테크 산업이 영국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GSK라고 그러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거대 제약사가 영국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 이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에도 강하고요. 영국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 골든 트라이앵글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하고 런던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 이제 클러스터인데요. 요게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비견되는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하고 방산 부분에서는 영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롤스로이스는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 엔진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영국의 이제 유명한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유럽 최대의 방산업체고요. 그리고 또 영국이 어떤 게 있냐면 F1의 성지입니다. 전 세계 F1 팀 중에 유수의 팀들이 영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싱카 개발 과정에서 탄소 섬유 소재 기술, 이게 이제 굉장히 발전했고요. 공기역학 시뮬레이션, 이것도 영국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로 꼽힙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답게 핀테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하나의 앱으로 이제 모든 금융 계좌를 관리하는 오픈 뱅킹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핀테크 혁명을 주도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늘 다른 나라가 기술 격차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도전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국이 이제 이 첨단 산업에서 많이 뒤처지게 된 거는 기술 인력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기술에서 앞서가고 기업들을 더 키우려면 기술 인력을 더 우대해야 된다. 인재들을 어느 한 분야에 쏠리게 배출을 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골고루 배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